제29장 만세육의 비밀과 지하궁전의 눈빛. 나는 실제로 그 요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삼아저씨가 옛날에 만세육이라는 요리를 말했었. 먼저 땅속에 오랫동안 묻어두어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한 세대가 만들면 그 다음 몇 세대가 지나야 비로소 먹을 수 있다. 그 맛은 극히 풍부하고 몸을 보강하며 일부 질병을 치료한다는 신기한 효능을 지녔다. 이름만 들어도 고기 요리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녀의 파트너와 스시에린 일행은 격렬하게 맞섰다. 그녀의 파트너는 몸이 가볍고 매우 유연해 마치 떠다니는 듯했다. 스시에린 일행은 몇 차례 뒤집혔지만 남은 몇 명은 손에 잡히듯이 능숙했다. 그녀는 식품 상자를 밀어낼 수 없자 손전등으로 파트너를 비추며 따라갔다. 급히 달리다가 넘어져 사방이 뒤집힌 순간 그 식품 상자 바로 위에 조각상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조각상은 지하궁전 천장에 붙어 있었으며 재질은 거대한 목재를 전체적으로 깎아 만든 듯했다. 표면은 갈라지고 검게 변했으며 사람 2명 정도의 높이였다. 명백히 티베트 불교의 불상이며 머리는 매우 사실적으로 새겨져 특정 고승을 본떠 만든 듯했다. 불상은 연회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불상의 옆에는 7~8명의 나체 여신이 부조로 새겨져 있었고 천장 주변을 둘러싸며 꽃을 바치고 있었다. 목조 불상은 확실히 티베트 불교 예술 양식이었지만 실런팅은 그 표정을 보자 극히 불편함을 느꼈다. 얼굴이 살아있는 사람과 같아 표정이 지나치게 사실적이었고 연애를 바라보는 눈빛은 평온하거나 욕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영한 기운을 풍겼다. 그 불상과 식품 상자의 위치 관계는 이 상자가 음식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즉, 이 불상이 이 연애의 주인이며 아래에 놓인 식품 상자를 통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다. 칠런팅은 단지 만세류라는 기묘한 요리일 뿐 아니라 이 연애 전체가 그 불상의 음식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의 내면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이 불상이 지하 궁전을 만든 승려의 형상이라고 생각했다. 승려가 나체 여인을 봉사하게 하고 그 지하 궁전에 이렇게 호화로운 연애를 차려놓다니 그것은 매우 음탕하고 불길했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 지식으로 확신한다며 권위 있게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 연꽃 지하 궁전은 승려가 만든 것이며 나체 여인과 꽃을 바치는 요마 승려는 원나라 시대의 인물이다. 나는 차가운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다. 혹시 그가 연관된 건가? 왜 이 세상 2번째 무덤이 그와 관련이 있지? 그와 관련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이 설명될 수 있다. 뱃살은 분명히 그 생각을 떠올렸고 질문을 던졌다. 나는 그를 막고 칠런팅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방해하면 위성이 다시 움직일까 두려웠다. 칠런팅이 뒤이어 말한 일은 비교적 단순했다. 그녀의 파트너가 마지막에 그녀 곁으로 달려와 포위망을 뚫고 어둠 속에서 지하궁전을 빠져나갔다. 스슈에린 일행이 뒤쫓아 나왔고 그들은 산비탈에 숨었다. 이때 스슈에린 일행은 다시 손전등을 켰다. 이전 격투에서는 빛이 필요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다. 트슈에리는 집요하게 그들을 찾았지만 두 소녀는 지형을 이용해 숨바꼭질을 하며 결국 그들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스슈에린 일행이 모여 있을 때 두 소녀는 그들 바로 옆에 있었다. 이것이 스슈에린 일행의 말을 마지막으로 엿들은 순간이었다. 그때 들은 대화가 두 소녀에게는 결정을 내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화 전체를 모두 적을 필요는 없으며 몇 마디의 핵심만 적으면 충분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스슈에린이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다. 다들 보셨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대답했다. 봤어요, 봤어요. 먹으면 보게 돼요. 가볼까요? 스슈에린이 물었다. 몇몇은 머뭇거렸지만 다른 몇 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가야 해요. 한 사람은 인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가죠? 라고 물었다. 스슈에린은 사람을 찾으면 같이 가요. 라고 답했다. 다소 겁이 많은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죠? 라고 물었다. 스슈에린은 저쪽에 도착하면 방법을 찾을 거예요. 돌아온 사람이 있어야 그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 뒤로 모두 침묵했다. 아직도 인원이 부족해요. 차분한 한 사람이 말했다. 인원은 중요합니다. 스슈에리는 두 여자를 놓친 건 안타깝지만 내일 이 지하궁전 일을 방송하죠. 사람이 오면 그걸 먹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했다. 그 뒤로 스슈에링 일행은 또 다른 정보를 논의했는데 그 내용은 가고자 하는 곳과 연관된 것이었다. 그 부분은 매우 난해했으며
친런팅은 가라부라는 발음만 들었다. 가라부는 아도 신화에서 복잡하게 설명되는 곳이라 친런팅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주목한 것은 무엇을 먹으면 무엇을 보게 되고 그에 따라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논리였다. 나는 뱃살을 힐끗 바라보니 그가 목에 있는 점 하나를 가리켰다. 그 점이 석공점인지 물었다. 석공점을 먹으면 무엇을 보게 되는가? 가라부라. 그게 대체 뭘까? 나는 친런팅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들의 독발현 시점은 언제였나요? 신런팅은 이틀 이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전혀 맞지 않았다. 스슈에린 시신은 첫 번째 작은 숲에서 발견됐으며 그곳을 전생님이라 부르기로 하겠다. 검은 바다 계곡에서 전생님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2주일이 걸리니 스슈에린 일행이 그 작은 숲까지 걸어갈 수 없었다. 즉 작은 숲에 도착한 다음 날 스슈에린 일행은 이미 시신이 된 것이었다. 그럼 어떻게 다음 길을 완성했는가? 분명히 이상한 일은 여기서도 충분히 많다. 우리는 친런팅에게 감사를 표하고 필요 없을 경우 다시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초원에서 일어난 일은 기묘하게도 끔찍했다. 그녀들이 떠났으니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떠나길 바랐다. 전화를 끊기 직전 친런팅은 말문을 열었다가 막는 듯 했다. 마지막에 그 말은 나오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말은 여전히 전진 중이다. 나는 란젠펑을 한 번 힐끗 보았다. 그는 먼 곳을 굳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그는 이 정보에 대해 별다른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그가 이미 눈치를 챘거나 내면적으로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가 방금 나에게 심리적 준비를 하라고 했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걱정스러웠다. 과연 언젠가 우리도 그 석공점을 삼켜야만 스시에린 일행이 말한 것을 진정 이해할 수 있을까? 뱃살이 옆에서 천진, 이곳이 그 괴물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해.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체 여인에게 꽃을 바친 원나라 승려는 단 한 명뿐이라는 생각을 했다. 만약 이와 그가 연관된다면 요염한 기운이 하늘을 뒤덮는 것이 당연하다. 그는 원나라 국사팔스바의 제자이자 서아족 출신으로 중국 역사상 최초의 요마 승려이자 원나라 왕실 풍수사 중 한 사람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곧 너와 이야기들 채널에 찾아옵니다.